으아! 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것을 과학적 시선으로 바라본다. 과학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운동을 주제로 저희가 과학수다를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 화학과 생화학을 전공하시고 서울의 모 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지은경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질학과 과학교육을 전공하시고 현재 과학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기상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상입니다. 오, 목소리가 너무 예쁘세요. 아니 갑자기 되게 뭐 털어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상당한 목소리네요. 네. 사실 운동이 요즘 엄청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두 분 다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네, 저는 운동을 거의 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꼬박꼬박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요?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니까 네. 안 해본 자 말을 하지 마. 하니까 되더라. 네, 하니까 좋습니다. 되더라고요. 은경님은 매일 하루에 1시간씩. 네, 네. 그러면 우리 기상님은? 저는 매일까지는 못하고요. 손을 딱 그으시는데. 네. 매일까지는 못하고 네. 일주일에 2번, 1시간 반씩. 네. 1시간 그렇게 하고 반씩이요? 있습니다. 네. 보통 어떤 운동 많이 하시나요? 그럼 1시간 반씩, 1시간씩 하시면은? 저는 요새 소위 3대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3대 500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3대 한 200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운동을 진짜 잘하는 여성분들이 3대 200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3대 150 하겠습니다. 3대 150. 네. 어느 정도 하시나요? 네네. 3대 150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타깝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게 보통 이게 어떤 걸 3대 운동이라고 하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데드리프트. 그러니까 바닥에 놓고 들어 올리는 거. 죽음의 리프트 이런 뜻인가요? 그런가요? 집독집회 아시죠? 생각을 안 했는데. 집독집회, 네. 그리고 이제 어깨에 밥을 이렇게 들고 네네. 앉았다 일어나는 이제 스쿼트. 스쿼트. 네, 스쿼트. 그다음에 이제 누워서 그 밥을 미는 네네. 그 벤치프레스. 그걸 네, 3대 보통 이렇게 측정이군요. 3대라고 합니다. 왠지 120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좀 생각이 드는데. 훨씬 많이 하실 수 있을 네, 거예요. 해봐야 할 것 네네. 같아요. 해봐야. 네. 한 번도 안 해봐서. 한번 가보시죠. 같이 한번 자리를 네, 만들어 같이 한번 가시죠. 좋습니다. 가서 3대 측정해서 네. 밥 내기 하는 걸로. 좋습니다. 왜냐면 저는 기사님 바로 오케이 하셨어요. 150 못 하실 것 같아요. 해보고 또 건드리면 또 합니다. 자존심을 이렇게. 스크래치 내면 또 합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상님은 이제 근력 운동, 네. 근력 운동 위주로 하신다 그랬고, 그럼 우리 은경님께서는 어떤 운동을 많이 하시는지. 저는 운동을 되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메인 운동은 필라테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라테스? 네. 필라테스를 이제 한 3년 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고 작년에는 병행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기상님이 하시는 것 같은 근력 운동을 함께 해서 네. 바디 프로필도 한번 찍어보고 바쁘 찍으셨어요? 네. 혹시 그런 거 볼 수도 있나요? 어디다 뭐 인스타 같은 데도 올리는 저 인스타 비공개인데 원하시면 나중에 공개를 여기다 이따 한번 띄우는 걸로 하고 네, 그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요가를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 플라잉 요가나 아니면은 아시탄가라고 좀 정통 요가 같이 맞아요. 섞어가지고 네. 잘하시네. 제가 요가를 1년 넘게 했거든요. 그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요가를 1년 했습니다. 네. 업도 다운도 태양경비 자세 오. 네, 다 했습니다. 보긴이라도 엄청 유연하답니다. 찐텐으로 웃음 진행하는데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다 그러면은 근력 운동과 이제는 필라테스 운동 네, 하신다고 네. 했는데 그러면은 운동을 굳이 이렇게 하시는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은경님부터 왜 필라테스랑 요가를 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대학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운동을 정말 할 시간도 사실 없었고 제가 좋아하는지도 잘 몰랐었는데 이제 네. 제가 화학 전공이다 보니까 화학하면은 당연히 실험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실험을 하다 보니까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실험하시는 분들은 몸이 계속 망가지고 나빠지고 아픈 게 느껴지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살려면은 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필라테스 센터에 가서 일시불이 하면서 바로 긁어버렸지요. 네. 그래 버렸지요? 네, 잘했지요? 버렸죠. 네, 버렸죠. 잘했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이라는 그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이 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육체 노동이요? 네네네. 실험이 육체 노동으로 하는 게 뭐 있나요? 보통 우리 네. 일반인들이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얀색 가운 딱 입고 안경 싹 끼고
이게 비스켓 착 부어가지고 흔들흔들 착 보고 요거 근데 이게 육체 되게 노동 우아하게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거의 육체 커피 타시는 느낌으로. 요건 육체 노동과 좀 다르지 않나요? 근데 네. 이게 미디어나 이런 데서 비춰지는 실험들은 맞아요. 보통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실험실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제가 오늘 이제 어떤 예시를 들면 좋을까 했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물질을 합성하고 합성한 물질을 세포에다가 처리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종류의 실험을 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세포 실험도 하고 물질 합성 실험도 한 거죠. 그래서 물질 합성 실험할 때 무언가 만들었어요. 뭔가 저는 의학화학 이쪽을 했기 때문에 좀 오. 우리 몸에 이로운 것 같은 그런 물질을 만들었어요. 근데 네네. 물질을 이제 세포에다 치려면은 순수하게 퓨리티를 높여야 되잖아요. 퓨리티. 네, 아, 퓨리티를 어려우네. 높여야 퓨리티 되는데 좋습니다. 네. 높여야 되는데 그 물질을 분리할 때 이제 거대한 관에다가 물질을 넣어놓고 뭔가 여러 용매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는 거를 받는 실험을 했었는데 그 실험이 거의 한 10몇 시간 정도 걸렸어요. 이것을 하루 종일 12시간 내내 이렇게 하다 보면 어깨가 완전 고장이 나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실험과 너무 다르네요. 네, 실험실의 실상은 그렇습니다. 요만한 비커 알죠? 요만한 그 네. 이렇게 해서 차 해가지고 이렇게 네. 돌리는 거는 그렇게 했으면 참 아니었다. 좋았을 텐데 네, 아니었다.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럴 줄 알고 갔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실험을 하다 보니 네. 살기 위해서 네. 아 그래서 운동을 하셨다.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이상님 네. 왜 운동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왜 사람들이 살려면 운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뭐 회사 다니거나 그러면 다들 운동 한 번씩은 그쵸,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그래서 운동 유목민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되게 많이 해봤어요. 너무 이것저것을. 예. 운동 유목민. 네. 근데 이제 재미도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방송 댄스 혹시 댄스 지금 가능? 혹시 음악? 네. 유목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영도 해보고 네. 뭐 방송 댄스 이런 것도 해보고 발레 뭐 아 발레도 하셨어요? 발레 또 그 뭐 탄츠 플레이라는 거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네. 요가랑 그러니까 요가랑 현대무용 발레를 섞어놓은 그런 건데 여자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해요. 오. 그래서 나도 좀 그리고 왠지 여자들은 좀 그렇게 발레 같은 거 하면 되게 근사하고 멋있어 그죠 보이잖아요. 뭔가 우아. 네. 우아란 단어가 딱 여성이 해야 들어갔어. 되는 운동 막 이제 네. 이런 거 같고 그래서 해봤는데 이게 재미가 없고 힘 맞는 거예요. 잘 안 되고. 그리고 막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두 달 정도 이제 하다 말고 친구랑도 같이 다녀봤는데 친구가 제가 하는 거를 보면 너는 춤추는 게 아니라 무슨 허우적거리는 뚝딱이. 뭔지 압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휘적휘적거린다고. 네, 저도 춤추면 막 이렇게 삐걱삐걱 네. 거리는데. 그러다가 근력 운동을 이제 하게 됐는데 네네. 이게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력 운동은 제가 느끼기엔 되게 정적인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발레나 이런 거는 네. 막 뛰고 활동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만 네. 근력 운동은 이제 자세 정확히 잡아가지고 맞아요. 천천히 정교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하는 만큼 제가 꾸준히 하는 만큼 무게가 늘든지 아니면 네. 한 번밖에 못 들었는데 3번 들 수 있게 되고 5번 들 수 있게 되고 그게 갈 때마다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매 순간이 성장의 순간이네요. 예, 그렇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 숫자로 딱 결과가 보이니까 저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력 운동에 재미를 붙이면서 꾸준히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저 한 2년 반 정도 하게 됐거든요. 2년 반이면 상당히 오래 하셨네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한두 달밖에 못 했었는데 네네. 요새는 벌써 한 2년 반 정도 하고 요새는 아예 그냥 저는 화요일, 목요일은 운동해야 되니까 아예 이제 다른 약속도 안 잡고 그 정도로? 네, 운동해야 되니까 저는 그날 무조건 시간이 안 된다. 근데 2년 6개월 하셨으면은 3대 150은 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처음에 3대 거의 한 2, 30? 3대 2, 30이면은 맨 처음에는 저는 근육이 아예 없었어요. 걷는 것도 힘든 수준 아닌가요? 그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정말로. 네. 근데 지금은 전혀 안 그래 보이시는데. 저 허리가 완전 고질병이어가지고 아. 왜 맨날 그냥 의자에 앉아만 있고 그럼 네네. 맨날 허리 아프고 아프면은 물리치료 받으러 가고 너무 슬프다. 제가 병원에 쓴 돈만 몇백만 원 될 거예요. 그 돈을 이제는 운동에다가. 네. 그러면은 여기 혹시라도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3대 운동 추천드립니까? 그럼요. 아, 그래요?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네. 운동을 하시는데 저도 궁금한 게 저도 예전에 운동을 좀 했었거든요. 했는데 운동을 해서 자꾸 근육 쓰다 보면은 어디 한 부분이 좀 약해진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땀 운동하면서 관절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거를 좀 운동 쪽에서는 뭐 태화 뭐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 혹시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 그거는 삼종? 네. 운동을 과하게 하신 거예요. 아 과하게, 네네네. 무리하게, 무리하게 하신 거죠. 무식하게 했죠. 그러니까 무식하게 했죠. 이게 근력 운동이 절대로 혼자서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제대로 잘 가르쳐주는 트레이너를 잘 만나야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트레이너는 그 옆에서 항상 지켜봐 주시거든요. 지켜봐 주시고, 그 횟수든, 그러니까 횟수든 무게든 자기가 무리하면은 절대 안 되게 못하게 막으세요. 거기까지 네. 그만. 딱 스탑을 걸어주시는군요. 그러니까 측정해서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를 측정을 하고 거기서 몇 %, 이제 훈련 중량을 찾아주시고 예, 그걸로 내가 할 수 있는 무게까지. 그래서 저희는 딱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헬스장에 네네. 관훈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거 급훈 막 이런 것처럼 물을 놨을 때 손이 떨리지 않는다면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다. 교훈 막 거. 이런 것처럼 써 있는 게 쇠를 보고 절대 흥분하지 않는다. 그런 진짜 적혀 있어요. 네. 흥분하지 말라고. 맞아. 네. 그래서 괜히 흥분해서 나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네. 한 번 더 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 다친다고. 어. 그래서 이게 관절이 진짜 네. 퇴화되거나 뭔가 그런 게 생긴다는 거는 무리해서 한 거예요. 내 능력보다. 그래서 제가 네. 관절이 아팠군요. 그쵸? 역시 운동을 할 때는 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옆에서 네, 도와주고. 맞아요.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이 뭐라고 됐나? 버터플라이? 네네 있죠. 할 때 저기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하시면 안 네, 돼요. 이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프면 멈추셔야 돼요. 근데 그 무식하게 하고 막 한 달 고생하고. 그러다 네. 다치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아팠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갑자기 또 질문이 또 하나 생겼어요. 우리 또 그 기사님께서 전공이 지질학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질학이 되게 돌아다니는 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와 운동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사실은 네. 네. 에피소드가 있나요? 아니 에피소드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지질학이 그러니까 그냥 뭐 공룡 찾아다니고 그냥 그런 거 정도 화석 생각 정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하드코어한 암석학이었거든요. 바위. 예, 암석 중에서도 화산암 전공이어서 이게 제일 단단한 암석이 화산암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많이 걸어야 되는 건 정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형도 놓고 네네. 찾아야 되는 암석을 지도를 보고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아, 내가 어느 위치에 이런 돌이 나온다는데 하고 네네. 거기를 그냥 한없이 헤매 다녀야 돼요. 근데 그게 이런 도시에 이런 아스팔트 깔려 있는 데일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돌이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렇죠. 이제 그걸 노두라고 하거든요. 노두. 암석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거를 노두라고 하고 저희는 이제 그 노두를 찾아야 되니까 주로 다니는 데가 도로 공사하는 데가 제일 좋고요. 아, 네. 고속도로에서 한 번씩 많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런 데들이나 뭐 좀 약간 산꼭대기 바위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이런 곳들이나 그래서 평지가 아닌 곳들을 걸어 다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걷기도 잘해야 되고 이게 다리 근육이 좀 많이 발달을 해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굉장히 오래 걸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돌을 깨야 돼요. 암석을 직접 채취를 깨나요? 해야 되니까 해머라고 저희는 이제 보통 해머라고 하는데 네. 작은 해머가 있고요. 네. 오해머라고. 오한마 가져와 이거. 네, 오한마 가져와 보이지만 이만한 거. 공사장에서 쓰는 머리 한 이만하고 한 길이 이 네. 정도 되는 거 그거 이렇게 둘러매고 다니다가 그걸로 바위를 패서 이제 일단 암석을 잠깐 옆으로 좀 피해야 되거든요. 위험을 느끼. 네. 그래서 바위를 일단 깨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은 햄머로 그걸 깨가지고 깨서 한 요 정도 사이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오는데 그게 이제 해머도 들고 그 무거운 해머도 여러 개를 들고 다녀야 되고 또 깬 돌도 네네. 많이 이제 처음에는 한 개였겠지만 그죠, 다니면서 쌓이면은. 늘어나잖아요. 그런 거 다 들고 다 짊어지고 다니고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네. 어릴 때는 그냥 기본 체력이 있잖아요. 네네. 어릴 때는 이제 기본 체력이 있어서 했지만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그냥 그 체력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근력을 채워야 되는 거죠. 이게 들어보니까 이제 확실히 살기 위해서 두 분 다 운동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운동을 할 때 근력 운동, 뭐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식단으로 들었는데 네. 혹시 두 분 중에서 식단 조절에 나 좀 일가견이 있다 이런 분들 왠지 한번 은경님일 것 같아요. 은경님이 왠지 식단 조절에 일가견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따로 하시는 방법이 있나요?
그때 바디 프로필 준비할 때는 제가 식단을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다들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왠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근데 저는 정말 음식에 대한 뭐랄까 욕구가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아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막 100일 동안 닭가슴살만 먹어도 괜찮은 약간 이런 입맛이.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반응을 하셔가지고 그 냄새가 벌써부터 코에서 스치고 지나가는데 지금 그 100일 동안 먹는다고. 같은 음식 이틀 못 먹는 거.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네. 네. 당장 뛰쳐나가서 치킨 먹을 겁니다. 안 돼요, 기름에 안 돼. 튀긴 거. 그래서 그때 바디 프로필 준비할 때를 되게 타이트하게 했었거든요. 그때 100일 동안 준비를 했었는데 약간 곰이 쑥이랑 마늘 먹는 것처럼 딱 100일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먹고 저는 이제 탄수화물 얼마 먹고 뭐 단백질 얼마 먹고 아니면 채소 많이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꼬박꼬박 다 정해놓고 먹었었어요. 혹시 그 식단할 때 저희 뭐 네네. 탄단지 얘기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굳이 그걸 조절하는 이유가 있나요,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조절하는 이유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네. 체성분을 그게 보통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은 풀만 먹거나 그쵸. 아니면은 뭐 술을 안 먹고 뭐 치킨 안 먹고 아니면 뭐 닭가슴살만 왕창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몸의 밸런스가 다 깨져요. 왜냐면은 탄단지라고 하는 게 3대 영양소잖아요. 3대 네. 영양소라고 정해놓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그때 운동 식단은 지방 함량은 많이 줄어들게끔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닭가슴살을 먹는 이유도 보통 그 육고기로 단백질을 섭취할 때 삼겹살을 먹으면 지방 섭취가 너무 많아지니까 삼겹살 먹지 않고 닭가슴살 왜 이렇게 한숨을 군침이 쉬시죠? 돌아서 네, 삼겹살 얘기하자마자 네. 군침이 싹 돌아가지고 삼겹살은 지금. 네. 거의 지양하고 다 이제 단백질을 섭취할 때도 보통 뭐를 먹으면 좋을까? 닭가슴살이 제일 대표적이고 닭 안심을 드셔도 되고 단백질로는 아니면 우둔살, 소 엉덩이살, 장조림을 먹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그 엄청 네. 질기지 않나요? 뻑뻑하잖아요. 네, 뻑뻑한 이거. 그 먹을 때는 반드시 소주 한 잔 해줘야 되는 거 안 아닙니까? 돼요. 그 정도로 손살이 심해서 아니라고요? 그럼 운동할 보람이 없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제가 운동하실 때 절대 술 먹지 말라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맞습니다.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그게? 그게 네. 사람들이 특히 약간 등산 갔다 와서 막걸리 한 잔,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지금. 내일 등산 가거든요. 네. 아, 그래요? 내일 등산 가는데. 막걸리 놓고 가시기 바라고요. 이게 운동을 할 때 이제 근육을 키우는 네. 원리가 근육에 이렇게 손상을 내고 이제 새살이 돋는 것처럼 그때 근육이 이게 회복이 되면서 근육이 커지는 게 원리거든요. 이게 그럼 살짝 이게 뭐 네, 찢어진다거나 스크래치를 낸다고 그게 우리가 이제 말을 표현하거든요. 덮이면서 이렇게 굵어지고 이래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근육이 커지는 건데 이제 운동을 하면은 이제 근육이 딱 손상이 됐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원래 먹어야 되는 것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로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들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때 알코올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손실? 근손실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약간 요즘은 논문 같은 것도 근손실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뭐 어쩌저쩌 네. 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간에서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알코올을 분해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합성을 해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 대사를 간에서 소화를 하는데 네네. 근데 간이 알코올을 만나면 삐요삐요 이거는 뭔가 위험한 물질이 들어왔으니까 혹시 삐요삐요 이거 한번 넣어줄 수 있나요? 제 시즌 한번. 삐요삐요 약간 몸에서 사이렌이 울리는 거죠. 왜냐면 간에서 이제 독성 물질을 만난 거잖아요. 그럼 이걸 먼저 1차적으로 이게 분해를 해내야 되니까 알코올 분해로 먼저 다 가게 돼버리는 거, 간의 기능이. 간이 힘을 다 빼버리네요. 네. 그 소주란다. 네네. 간 해독하는. 네. 그래서 근육을 스크래치를 냈으니까 이걸 회복을 단백질 섭취를 함으로써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도 못하고 알코올 분해로만 가게 되니까 간의 피로도는 쌓이고 근육은 뭐 근육대로 손상되어 있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또 헬스 하시는 분들 네네. 보면은 이제 대회 직전 네네. 보면은 뭐 제로 칼로리 음료도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상관없나요? 이게 근육 찢어졌을 때 다시 붓기 때 네. 그 제로 칼로리 음료에 들어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단맛을 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탄산 같은 거는. 네. 근데 아스파탐 같은 그런 인공 감미료를 쓰는데 이게 체내에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방출이 되는 그런 형태래요. 그래서 체내에서 흡수되는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칼로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있겠죠.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물 많이 먹고 건강하게 풀 많이 먹고 하는 게 건강에 더 좋지는 않을까 근데 생각을.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풀 많이 먹고 물 많이 먹으면 약간 그 심물 올라오고 약간 화날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참으셨는지 너무 근데 궁금한데요. 저는 참는 게 아니라 뭐랄까
평소에는 치킨 같은 거 먹으면 그런 감미료 맛이나 그런 짠맛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가 너무 맛있죠. 네, 맛있긴 한데 이제 샐러드를 먹으면서 이런 그 내추럴한 음식들의 퓨리티한 맛을. 네, 그런 맛을 네. 즐기는 거죠. 이런 풀에서는 이런 단맛이 나기도 하는구나. 아니면은 단백질을 꼭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닭가슴살이 아니어도 뭐 우둔살이나 네. 아니면은 돼지 전지 후지에서 기름 떼고 먹어도 충분하거든요. 진짜 그것도 몸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전지 이렇게 구워서 먹고 네네. 그러면 되게 맛있더라. 얘기 공감 안 해주냐. 조금 어려웠다는 게. 제가 네. 옛날이었으면 은경님의 말에 공감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공감을 이제 했는데 결이 다르시군요. 결이 다릅니다.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은경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단 FM이긴 해요. 완전 네, 그 식단 조절. 그쵸, 그쵸. 저는 진짜 FM대로 FM인데 했었어요. 제가 은경님 정도 나이 때는 저도 먹어도 안 찌고 전 되게 제가 잘 먹는 줄 알았는데 네. 일단은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아니었고 그리고 살이 진짜 안 찌는 거예요. 되게 말랐었거든요. 없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그랬었는데 너무 진심이다. 근데 이게 나이가 좀 이제 들어가다 보니 나이살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기초대사량이 줄어든다고 네, 하죠. 그 나이살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나이살도 정말 무섭고 평생에 식단이라는 걸 사실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요새 한 2-3달 사이부터 진짜 몸무게가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평생 아침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원래 아침을 못 네네. 먹어서 그래서 요새 이제 좀 고민을 하면서 저도 이제 식단 뭐 이제 이런 걸 좀 찾아보고 근데 이제 나름 한 2-3달 해보면서 좀 찾은 것 같아요. 같은데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네.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단백질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가능한 줄이라고. 네. 근데 그 말은 정말 맞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만히 한번 따져보세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네. 먹는 거에 네, 먹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 뭘 먹었지를 가만히 보시면 보통 식당에서 밥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대부분이 탄수화물이에요. 우리가 먹는 게. 맞아요. 밥에다가 그러니까 거의 국수에다가 밥 많이 국수에다가 먹지. 볶음밥도 칼국수 해 먹어야 먹고 되고. 라면 먹거나 맞아요. 덥다고 냉면 먹고 그렇죠. 이게 다 탄수화물인 거예요. 맞아요. 점심 식사 대부분 먹는 게.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탄수화물을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뇌에서 이렇게 머리 쓰고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탄수화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점심은 그냥 편하게 먹고요. 그냥 점심 놔버리는군요. 편하게. 예. 그냥 뭐 칼국수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근데 제가 집에 가면 집에서 이제 저녁 때 보통 떡볶이를 정말 많이 먹었었어요. 그게 편하니까 냉동실에 밀키트 잔뜩 쟁여놓고. 탄수화물 그 자체인데요, 떡볶이는. 그니까요. 예,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게 몸무게가 늘고 있었나 봐요. 너무 그래서- 정말 행복하다.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집에서 저녁 때는 차라리 치킨을 먹을지언정. 오히려 치킨. 네, 차라리 치킨을 먹을지언정 저녁 때는 그런 탄수화물을 웬만하면 먹지 말자. 그래서 치킨 한 반마리 정도 그거에 과일 그냥 복숭아나 과일 하나 그런 식으로 먹거든요. 그랬더니 몸무게가 한 1-2kg 빠지고 안 늘고 네, 그리고 체지방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체지방률 한 2% 정도 빠지고 아무래도 몸무게도 안 탄수화물을 늘고. 과도하게 먹으면 이제 네. 남은 것을 지방으로 저장한 지방이 되게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장님은 밤에 먹었던 떡볶이는 필요 이상분이니까 지방으로 저장이 돼서 이제 체지방률이 늘어난 그런 메커니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메커니즘. 네. 확실히 떡볶이를 끊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녁 떡볶이를 끊으니까 체지방률이 떨어지고 몸무게가 안 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게 있어요. 떡볶이가 맛있는 이유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칼로리가 엄청 높대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네. 자체가 밥을 이렇게 완전 떡으로 만든 네, 그쵸. 꾹꾹 눌러서. 엄청 밀도가 높은 쌀 같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또 이제 현미나 이런 복합 탄수가 아니라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몸에도 잘 들어오고 맛있긴 하지만 쭉쭉 흡수되죠. 네, 그렇습니다. 쭉쭉 흡수되죠. 그래서 떡볶이보다는 차라리 치킨. 우리 닭가슴살. 닭가슴살. 근데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벌써 얘기만 해도 냄새가 너무 힘듭니다, 진짜. 그래서 식단 바디 프로필 준비할 때는 그렇게 좀 되게 타이트하게 뭐 재서 먹었어요, 심지어. 현미밥 150g, 닭가슴살 150g, 그다음에 전부 다 계량해서. 아몬드 7알까지 이렇게 세서 먹었어요. 와. 네.
그렇게 해서 먹었었는데 근데 네. 그때는 제가 확실히 목표가 있었으니까 나는 이때까지 몸을 이만큼 만들어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으니까 좀 제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어서 이게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니까 그냥 안 보이더라고요. 이걸 먹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었어요. 독한 사람. 정말. 근데 저 그 네.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그 헬스 할 때도 제가 작년에는 헬스를 한창 많이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 스쿼트 하나 더 막 하는 거를 되게 마지막 세트 때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하다 그게 제일 보면은 힘들죠, 마지막이. 너무 힘든데 그걸 다 버텨내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독한 사람이 다 있냐고 막. 전 네. 그때 하나를 덜 하는데 그렇죠. 아, 선생님 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러고. 저는 그 전부터 그냥 누워 있어요. 그냥. 안 돼. 누워 있어요. 가만히. 깨울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네, 운동이 되게 좋은 게 약간 나와의 싸움이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쵸, 이 그쵸. 쇠 앞에서 나와 싸운다 이런 느낌 때문에 내가 나랑 절대 질 수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하고 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 쇠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너무 이상한데 네. 그러니까 나와의 그런 싸움 나와의 싸움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만큼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그만큼 성취감이 있어서 이렇게 오래오래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운동을 하면은 내 몸을 그래도 컨트롤할 수 있다? 네, 약간 그쵸.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두 분 다 약간 그런 지배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경험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이거 운동을 많이 하시기 전이랑 후랑 좀 가장 크게 바뀐 게 어떤 건가요? 운동을 하고 나서는 이제 몸을 지배를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좀 일단 달라진 것들이 궁금한데. 정말 덜 피곤해요. 아. 덜 피곤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는 네. 주말이면 11시, 12시가 누워서 뭐야. 자. 해 뜰 때까지 자야 되고 못 일어나고. 그쵸. 밥보다는 잠. 그쵸. 네, 그냥 5분 더 자야 됩니다. 네,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되게 잘 일어나지고 몸을 일으키는 게 되게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이제 안 일어나고 막 이제 그랬었다면 요새는 저거 하나라도 치우면 좀 이따 편할 텐데 뭐 이러면서 몸이 일으켜지더라고요. 이제 그러기도 하고 전에는 그 왜 행사장이나 네네. 저희 과학관 같은 데 보면 그 차단봉이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네. 땡기는 거를 쭉. 이 파란색 줄 쫙 당겨가지고 네. 이제 그 라인 세운 줄 그쵸, 세울 그쵸, 때 그쵸. 이렇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차단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되게 무거워서 예전에는 그거를 하나를 들지를 못해가지고 그거 하나 옮길 때도 이렇게 굴리면서 3대 30 시절에 이렇게 시절에 풀리면서. 이걸 굴리면서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년 봄인데, 그러니까 운동한 지 한 1년 조금 이제 넘었을 때쯤에 그때도 이제 어린이날 행사를 해야 되니까 차단봉을 이제 옮겨야 되는데,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지 이거? 그래서 우리 차단봉 바꿨어? 우리 차단봉 바꿨니? 막 이러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네. 뭐지? 근데 들어오는데 가벼워가지고 양손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들고 제가 옮겼어요. 직원들이 다 놀래가지고 지금 뭐 하고 계신 거냐고. 이렇게 굴렸다가 네, 갑자기 굴리다가 근데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못 들거든요. 다른 친구들도 무거워서 남자들도 그걸 잘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고서 옮기니까 그때 너무 놀래서 어느 틈에 내가 이렇게 되게 강해지고 힘이 세졌구나. 그거를 되게 깨닫고 이제 그 체력에서 네. 건강 체력이라는 얘기를 해요. 건강 체력? 건강 체력.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체력을 이제 건강 체력이라고 하고 그 세 가지가 이제 근력, 근지구력, 그 심폐지구력 이렇게 세 개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저희 학교 다닐 때 체력장 그쵸, 그거 그쵸.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근력은 우리가 근육을 한 번 이렇게 할 때 움직일 수 있는 힘. 파워. 움직일 때 그렇죠. 하는 파워. 그걸 이제 근력이라고 하고 네. 근지구력은 얼마나 오래 움직일 수 있냐. 얼마나 오래 들 수 있느냐. 그쵸. 들고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들고 얼마나 오래 걷는지 네. 뭐 아니면 우리 그 체력장 할 때 오래 달리기. 철봉 매달리기도 그 포함될까요? 그쵸. 네. 그런 것도 이제 근지구력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힘을 빡 하고 쓰느냐 네. 아니면 오래 버티느냐 그리고 이제 심폐지구력이라고 하는 거는 막 우리가 운동을 하면 심장이 되게 빨리 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얼마나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지. 그게 이제 심폐지구력. 그래서 빨리 회복될수록 좋은 거고요. 네. 심장이 이제 이만큼 뛰었는데 이게 회복이 안 돼. 큰일 납니다.
근데 저희 학교 다닐 때 네. 그 체육장에서는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안 했죠. 왜냐면 무조건 기록이었잖아요. 네. 왜 하는지도 모르고 했잖아요. 그냥 저희. 등급 매긴 되니까 낮은 거 먹기 싫어서 아득아득. 맞아요. 아동아동하고 맞아요. 무조건 오래 매달리고 빨리 달리고.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되게 아니었던 네. 거죠. 이 건강 네. 체력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네 보니까. 목표 자체는 그거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체력장이라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다 보니까 애들끼리 얘 몇 등이야, 얘 몇 등이야,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런 식으로 경쟁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 본 목적을 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리고 우리 그런 체육 느낌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 체육 선생님들이 설명을 안 해줘. 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전국의 체육 선생님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체육 선생님들은 자 얘들아 이게 근력이라는 게 이거고 근지구력이라는 게 이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그래서 키워야 된단다.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한번 측정해 보자. 네네.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무조건 윗몸 일으키기 해 막 이러고 했으니까 일단 시켰으니까. 저는 진짜 하기 싫었어요. 네. 어머니 꽉 깨물고 얘기하시는데. 저 정말 체력장 정말 못해가지고요. 네. 윗몸 일으키기 빵개, 빵개? 매달리기 1초. 아침에 일어나시는 건 어떻게 일어나셨는지. 왜요? 그건 짚고 일어나니까. 짚고 일어나니까. 기상할 때는 위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손을 힘을 빌어서 손 짚고 일어나는 거죠. 허리 다쳐요. 정말 근육이 없었군요. 정말 없었어요. 예, 매달리기도 전혀 못했고 이 오래 달리기도 저만 못 달려가지고 선생님 저부터 못 달리겠어요 하고 포기. 항상 저기 이제 잠깐 쉬고 있고 그늘에서. 막 그랬었어요. 네. 옛날 과거네요. 네, 그랬었는데 이렇게 힘이 세졌다는데 여러분. 아, 네, 진짜. 여기 근육 갈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아, 네, 한번 부각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여기 네. 근육 갈라진 거 보이시나요? 아니 이렇게 해맑게 웃으신다고요? 근육 보라고? 옛날에는 이런 거 안 잡혔어요. 제가 평생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근육이 잡히는 게. 근데 지금 단단해 보입니다. 딱 봐도 이제 근육이. 네. 근데 우리 그 기사님께서 지금 아까 방금 얘기해 주신 그런 체력장 네. 이런 것들을 과학관의 프로그램 만들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어린 친구들이 왜 네.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좀 풀어내주면은. 사실 운동이라는 게 과학하고 그렇게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못 했었는데 제가 이 병약하던 시절에 3대 30. 3대 30. 근데 3대 30은 이거 테이블도 겨우 들고 막. 그랬죠. 이 차도 한번 굴렸다니까요. 못 들어서. 근데 이제 그 시절에 취미생활도 독서 모임. 네. 최대한 정적인. 네, 앉아서 하는. 네, 앉아서 하는. 앉아서 수다 떠는 독서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운동으로 창업을 했었던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같이 네네. 독서 모임하는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자기가 좀 하겠다. 아니 보통은 번개하면 다 술 먹거든요. 바쁘죠 술 먹기. 그니까요. 번개 모임은 보통 술을 하는데 네. 그 친구가 번개 모임을 하는데 운동에 대한 강의를 하겠다고. 네. 별로 안 먹고 싶네요 벌써 술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날 번개 모임에 3명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운명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운동하는데 얘가 갑자기 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심장도 아니고 뇌 얘기를 왜 하지? 막 이랬는데 우리 뇌가 굉장히 우리 몸의 전체를 다 관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얘가 굉장히 효율적인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허투루 쓰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서 몸을 안 움직여. 어깨도 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일만 하고 있어. 그러면 얘 어깨 안 쓰네? 몸 안 쓰네? 그러면서 그쪽에 에너지를 덜 보낸대요. 꼭 필요한 만큼만 보내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신경도 퇴화되고 혈관도 퇴화되는 거죠. 피를 덜 보내는 거, 에너지를 보낸다는 게 사실은 피를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거기가 퇴화를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러면 몸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써야 되는군요. 그쵸. 그러니까 어른들 왜 50견 생긴다고 하고 팔 못 맞아요. 움직이시잖아요. 네네. 이런 게 그렇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와. 뭔가 이렇게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앉아만 있고 몸을 안 쓰다가는 내가 몸을 아예 못 쓰게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 좀 하기 시작을 했고 이 친구는 그래서 운동을 얘네 헬스클럽에 등록을 하려면 처음에 강의부터 들어야 되고요. 근데 그때 본격적이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설명을 다 해주는데 그게 되게 과학적인 거예요. 엄청 과학이잖아요. 네, 과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과학인데 제가 그래서 교육과정을 뒤져봤습니다.
이 네.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는 과목에서 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교육과정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아이들을 다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과학교육과정을 다시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전부 다 뭐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한 과학이 생물교과서에 나와요. 생물교과에 나와요. 근데 예. 뼈와 근육의 생김새와 기능을 이해하고 우리 몸이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한다. 네.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기관의 종류, 위치, 생김새, 기능을 설명한다. 이거 자막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이거 다 읽으면은 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기능을 알고. 그러니까 과학 시간에는 우리 몸이 어떻게 건강해지고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알고 이해하는 것만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글로만 배우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진짜 이거 문제라 생각해요. 그니까요. 예. 네. 뭔가 이 몸을 글로만, 그러니까 운동을 글로만 배우는 게 아니고 직접 알려주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아는 게 좋은데. 근데 또 체육 시간에 가면 선생님들은 공 던져주고 맞아, 사진 맞아, 던지라고. 코피 터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콜라보가 돼야 되는데 이 체육하고 과학이 융합이 돼서 서로 이렇게 좀 알려주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맞아요. 글로만 하고 있거나 너무 이론이거나 너무 뛰어! 아, 맞아요, 맞아요. 어. 가운데가 없네, 가운데가. 네, 그래서 그걸 좀 풀어보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우리나라 과학의 대중화가 아니고 운동의 대중화 힘쓰고 계시는 네, 기상님이신데요. 그러면서 과학의 중요성도 배우는 거죠. 아, 네. 이게 겸사겸사 같이 가는 네. 것 같은데 지금 아까 그 우리 은경님께서는 요가를 했다고 네네네. 하셨잖아요. 근데 요가야말로 진짜 제가 해봤거든요. 저도 했는데 전신을 정말 잘 써야 되는 그렇죠,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가를 하셨을 때 몸의 그 기관들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아, 네. 근데 저 요가 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아직은 조금 아직은 레벨이 좀 수련이 낮다. 수련이 부족한데 네. 일단 요가나 필라테스나 제일 중요한 게 호흡이거든요. 아, 호흡. 요가 호흡법 아시죠? 아, 우짜이 호흡. 네, 우짜이 호흡 압니다. 있어 요가만의 호흡법이 있고 또 필라테스 호흡법이라고 필라테스는 또 흉곽 호흡을 하거든요. 흉곽을 열심히 늘렸다가 했다가 끝까지 모든 힘을 다 쥐어 따내면서 흉곽을 내리면서 다 빼는 거를 또 필라테스. 여기서 필라테스 가면은 가르쳐 주는 게 여기 흉곽에 이렇게 딱 손을 얹고 이게 갈비뼈가 숨을 이렇게 마시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정도로 버리신다고요? 안 되세요? 배가 나와서. 잠깐만. 배를 내미는 게 아니라 마시면서 네 여기 늑강근을 이렇게 늘려주면서 잠깐만요. 배가 많이 나와요. 여기도 진짜 네, 아프네요. 이런 호흡법을 통해서 근데 호흡이 되게 중요한 게 몸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막 숨을 확 쉬면 이게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가나 필라테스나 호흡을 되게 원활하게 하면서 그 운동을 나눌 때 유산소 운동하고 무산소 운동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네네. 그만큼 산소가 운동에서 에너지를 대사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내가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호흡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에서도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기상님도 그렇지만 그 3대 운동할 때 숨 먹고 이렇게 참았다가 그쵸. 이렇게 읍 들어올리는 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다 저희는 호흡이랑 복식. 그렇죠. 네. 아 근데 저 역도 선수들 보면은 저기 으아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는? 역도 선수들 보면은 으아 하면서 드시는 역도 선수를 않으실걸요? 보면은 딱 잡고 하고 하실걸요? 으아 이러잖아요. 들이마실 때 짧고 임팩트 깊게 확 하고 들이마시고 숨을 참아요. 그러고서는 딱 밀어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숨을 되게 힘차게 내뱉으면서 다음 동작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게 그럼 기합이 되는 예, 거예요? 네. 힘차게 내뱉는. 아, 그럼 그분들의 기합은 좀 특이하네요. 그냥 으아 하는 게 이게. 근데 으아 하면서 내뱉으면 아마 힘이 다 빠질 텐데. 의아하면서 하는 것보다 다시 이제 힘을 한번 봐야 될것 폭발적으로 내야 되니까 마지막에 용상 네. 같은 거 이렇게 올렸다가 여기서 올리잖아요. 점프하면서 올리잖아요. 그럴 네. 때 그러니까 힘을 기압을 폭발적으로 내지르듯이. 내야 되니까 그렇지. 그냥 마지막 힘을 쥐어짜는 의미에서 아. 하는 거죠. 호흡이 그렇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기합과 호흡의 차이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엄청난 과학적인 네. 사실을 알게 그 됐네요. 하다 보면은 이게 네. 힘드니까 소리가 나와요. 앓는 소리가 맞아요. 나더라고요. 낑낑대잖아요.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네, 호흡하고는 구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과학수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과학적인 얘기로 운동을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잠깐 요쯤에서 저희 밸런스 게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운동 4시간 더 하기, 그리고 매일 운동 4분만 하기. 당연히 4시. 4시간을 더 하신다고요? 네. 4시간은 너무 길기는 한데 네. 아우 하루에 4분만 할 수는 없죠. 4분은 운동이 아니죠. 4분은 운동이 아니죠. 웜업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질문이 잘못됐군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겁니다, 운동 4분은. 중독자인 여러분들한테 이런 잘못된 질문을 하다니.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4분만 했을 때 몸에 아무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뭐 에너지를 뭐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에 피가 어느 정도 좀 운동하기 전에 약간 웜업을 하거든요. 네네. 필라테스 할 때는 뭐 필라테스나 요가는 스트레칭을 맞아요.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3대 운동 같은 거 할 때는 간단하게 뛰어서 좀 몸에 이렇게 혈류가 빨리 돌게끔 하는데 4분이면 그거밖에 못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 바디 프로필 준비할 때 하루에 운동을 거의 3시간씩 했었어요. 그때는 되게 많이 할 때였어요. 일을 안 하신 건 아니시죠? 일도 하죠. 저 본업이 실험인데 네, 일도 해요. 3시간 네네. 운동을 한다고요? 하루 1시간 근력 운동하고 네. 1시간 유산소하고 그다음에 아. 스트레칭이나 약간 나머지 복근 운동 같은 거 1시간 하면은 그냥 3시간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4시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강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럼 일단 전 근데 사실 매일 4시간은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아, 저는 못합니다. 뭐 하루는 저는 술도 마셔야 못합니다. 되고요. 저는 4시간 못합니다. 그럼 다른 질문 한번 더 드려볼게요. 두 번째 질문. 네. 새벽 3시에 운동 끝내고 오기, 그리고 새벽 3시에 운동 시작하러 가기. 상당히 고민하는 시간이 저는 새벽 느껴지네요. 3시에 운동을 끝내겠습니다. 끝낸다. 네, 전 새벽에 절대 못 일어나요. 네, 기상님. 그러면은 은경님은 네. 저는 몸의 건강을 생각하면 3시에 운동하러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너무 왜냐하면은- FM적인 대답이. 아니 근데 네. 이게 밤에 운동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네. 몸을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교감신경이 깨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잠자는 거는 이제 부교감신경이랑 이제 관련된 건데 몸이 그쵸. 이렇게 흥분이 돼 있는 상태면은 밤에 잠을 사실 못 자요. 맞아요. 그래서 새벽 3시에 끝나면 자러 가실 거잖아요. 자야죠. 근데 꿀잠을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밤 늦게 운동하면 안 돼요. 아, 그럼 오히려 그냥 한 9시나 이때 자서 3시에 일어나서 가는 게 오히려 몸에 더 좋다. 몸 건강을 생각하면 좋은데 사실 저도 새벽에는 잘 못 일어나서 근데 저는 올빼미형이거든요. 올빼미형은 어떡하죠? 다 맞춰서 네. 네. 케바케로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하나 또 더 드릴게요. 싫은 사람과 재미있게 운동하기랑요, 좋아하는 사람과 세상 지루하게 운동하기. 운동이 지루할 수 있나요? 질문이 뭔가 잘못된 무슨 질문을 해도 운동에서는 무조건 행복하다. 운동 행복 전도사. 네, 은경님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진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네. 진짜 행복해져요, 정말로. 눈이 바짝바짝거리세요 네. 지금 운동 얘기에. 네, 운동하면 진짜 행복해지는데 지루한 운동이 뭐 나한테 맞지 않는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기상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운동을 하면서 조금 바뀌기는 했어요. 네, 바뀌기는 해서 이게 몸에 이제 근력이 생겨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쵸. 근력이 생기고 이게 에너지가 더 잘해지니까. 차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뭔가 다른 게 더 하고 싶어져서 뭐 요새 그래서 뭐 골프를 배워볼까 수영을 한번 더 해볼까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재밌는 운동도 싫은 사람하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저 운동은 그냥 소중한 시간이기에 나쁜 싫은 사람과 보낼 수 없어요. 그쵸?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저희 밸런스 게임 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한 달 동안 한 곳만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면 상체 아니면 하체 어떤 거 하시겠어요? 하나, 둘, 셋 하면서 대답해볼까요? 좋습니다. 아.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아, 네네. 자, 하나 둘 셋. 하체! 이유가 있나요? 하체가 네. 사실 몸에서 근육이 제일 큰 근육이 많아요. 그죠, 이게 대퇴가 제일 그쵸, 크고.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 제일 뭐랄까 하찮은 날 사실 사람들이 지옥 가는 날이라고 그쵸, 하체 털린다 그러잖아요. 그쵸, 전문 많이들 용어죠. 얘기하는, 네. 걸어 나갈 수가 없고 막 바들바들 기어서 나가고 근데 네. 그럼에도 그걸 해냈을 때 뿌듯함이 네. 제일 크더라고요. 그리고 하체 운동을 하니까 조금 더 뭔가 많이 걸을 수도 있게 되고 좀 일상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약간 하체 에너지가 운동이. 더 생기군요. 네. 그 우리 몸의 힘은 엉덩이랑 허벅지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정말 오래 앉아서 뭘 하든 걷든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힘은 이제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 쪽이군요. 그리고 이게 허리에 제일 영향이 크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상체만 한 달 해서는 아마 허리나 제가 또 약간 허리 고질병 있고 막 이제 이랬어서 네. 어떻게 고친 허리인데 네.
그 기본적으로 하체 운동을 하는 게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상체보다 나을 것 같아요. 아, 과학적으로 훨씬 더 네. 되게 엉덩이 근육과 대퇴 이 근육을 키우는 게 더 좋다. 그쵸, 그쵸. 아, 되게 과학적인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이 과학자들이 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혹시 두 분은 또 어떠셨나요? 아,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저도 약간 걱정이 됐어요. 네. 너무 이미지가 FM 운동 좋아하는 과학자 이렇게 나가면 어떡하죠? 아, 아닙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냥 저희가 볼 때는 아까 그 닭가슴살 얘기를 괜히 한 운동 전도사 느낌이 좀 납니다. 약간 나지만은 근데 너무 진짜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운동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운동을 해야 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이 과학적 이유들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함께 운동하면서 더 건강하게 저희 과학서 시청하시고 네,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처음 나와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과학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과학수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와주신 네, 저희 은경님과 기상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인사하고 끝내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자료까지 모두 다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과학수다.